유 씨의 소식이 홍 기자님 잊을만 하면 날라오는데 또 한 번 날라왔어요, 미국에서.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밝힌 거는 본인의 아버지가 이제 방광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그 본인의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돌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난해 2015년 10월부터 이 비자 발부 거부, 그 취소 소송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벌이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2월에 아버지가 이 법정에서 그 증언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증언도 하고 나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방광암에 걸린 거 아니냐. 너무 죄송스럽다. 전화해서 그냥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한국행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일부 또 누리꾼들은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뭐 벌써 만 16년 2월 되면 만 16년인데 조금 가혹한 거 아니냐 동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이 여론은 아니 아버님이 아프시면은 그것에 대한 것이 왜 한국행으로 이어지느냐 왜 이렇게 모든 사안들을 한국행으로 연결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오히려 심기를 불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승준 씨가 이제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한국에 아버님은 LA에 계세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되지 않는 게 뭐냐면 유승준 씨가 이제 근황을 밝혔는데 유승준 씨는 미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로 또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가장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데 아버지는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거고요. 가족은. 본인은 최근에 하와이로 이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이제 미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태평양에서 좀 중국 가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이 LA로 가려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아버님의 방광암이 걱정이 되면 LA에 살면서 아버님을 간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 누리꾼들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한국에 가야 하는 건 무슨 이유를 대고 있냐면 저는 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제 아이들이 컸고 아빠는 왜 아빠의 나라에 가지를 못해?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준 씨의 주장으로는. 그래서 이 안타까운 건 이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자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돌리고 있는 것은 일부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소송을 할 때 아버지가 법정에서 자, 승준이가 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들에게도 강권했고 군대 가지 말고 시민권 따라. 너 저 먼 나라에서 군복무하고 있으면 이 부모는 어떡하냐 하면서 매달렸고 자신이 강권해서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 결정이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향이었다라고 이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좀 여론을 조금 좀 모아보려는 거였을까요? 네, 여론을 좀 모아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이제 외국 국적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발급해달라 영사관에다 신청을 했더니 그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고 뭐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여론을 감안해가지고는 뭐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승준 씨가 1심하고 2심에서 잇따라 패소를 한 거고 지금 상고심에 계류 중이기는 한데 글쎄요.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우선은 여론을 나한테 유리하게 모아보겠다 그런 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여론이 쉽게 모아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은 2015년에 왜 아프리카 TV 생각나세요? 그 오디오 꺼진 줄 모르고 욕설이 나와가지고 이게 진정성이 있냐 논란이 있었고 2002년에도 군대를 가겠다고 했다가 입대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신청한 시민권이 나왔을 뿐 입대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 했는데 이 말하기 며칠 전에 미국 총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선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팬들의 불신감은 이래저래 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아버지의 나라에 못 가느냐라고 내 아들들이 얘기를 해서 내가 무슨 범죄자처럼 그 아들들한테 보여주는 그게 이제 본인이 가슴이 아프다는 건데 정확히 말해서 스티브 유죠.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고 스티브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유승준 씨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강권을 해서 가족을 택한 거지 내가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성년이 아니었거든요.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 기피가 되는 결과를 모르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상가족이 될까 봐 이상가족을 만들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유승준 씨가 지금 하와이로 이주하기 전에 10년을 중국에서 살았어요.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아버지는 미국에 있었어요.
이미 떨어져 살았어요? 네, 이미 1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꾼들은 아하. 물론 이제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한 상황이지만 제일 못마땅한 건 이겁니다. 왜 연초부터 또 스티브 유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네. 지금 이제 군에 간 그 자식들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부모님의 마음, 또 군대 가서 고생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걸 놓고 왜 나에게만 가혹해? 16년 너무 길어. 이제 이게 맞지 않다는 거고, 사과문에는 이제 사과문에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요번에 그 장문에 그 글을 유승준 씨가 올렸는데, 거기에 오해와 편견, 오해와 거짓으로 편견이 이루어졌다. 그 오해와 거짓을 풀겠다. 편견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해, 편견, 다만, 하지만 이런 말은 사과문에 맞지 않다.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사과하고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는군요.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법정까지 서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영향을 미쳐, 내가 네. 사실상 결정한 거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리겠죠. 마음에 걸리지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이 법무부에서 밝힌 사실을 보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절차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가서 선서식에 참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전에 깊고 푸른 밤이라는데 불법 체류하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그린카드를 따기 위해서 안성기 씨가 처절한 연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전 스티브 유고 이제 미국에 충성을 다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절차만 남겨놓고 그 앞에는 다 진행됐는데 아버지가 대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난 미국 시민이 되겠다 의사도 밝히고 서명도 하고 절차를 다 거치고 이제 선서식만 남기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일사천리로 아들 모르게 처리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된 게 확인되는데 왜 아버지 탓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스티브 유 씨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군대 가기 싫었다. 팬들을 속였다. 마지막에 내 마음이 정말 흔들렸다. 싸이 씨가 2번 군대를 갈 때요. 마지막에 며칠 버티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부인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나 갔다 왔는데 또 가는 건 너무하지 않니? 피해볼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당신 싸인데 너무 후지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해서 경각을 하고 군대를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결심이 남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나 청년이면 군대를 피할 방법이 있으면 가지 말까? 평생에 그게 짐이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상징적인 사건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끊임없이 사죄를 하다 보면 들어오는 날이 열릴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여론전의 방식은 아니라고 좀 공고를 드리고 싶네요. 계속 일관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거짓말 뭐 군대 가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진아 씨 관련해가지고요. 그 작사가 이분은 아예 실형까지 산 경우거든요. 실형 2년 받고 이제 가석방이 되긴 했지만 여튼 실형 수감됐었죠. 그 작사가 최 씨였는데 실제로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 그 태진아 씨 아들 이루 씨랑 교제를 했던 건 맞습니다. 교제를 했던 건 맞는데 당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우리의 그 교제를 놓고 태진아 씨가 협박을 한다, 폭언을 한다. 이거를 폭로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이 태진아 씨한테 1억 원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더 이제 추가 폭로를 하겠다. 근데 이제 태진아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고 이제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맞섰습니다. 하니까 또 다시 한 달 뒤에 2차 폭로가 나오는데 강도가 세집니다. 내가 이루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었는데 낙태를 종용해서 내가 낙태를 강제로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법정에서 보니까 이것도 거짓이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언론에서도 저도 그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지만 사귄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임신한 적이 있고 낙태한 적이 있으면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그 얘기는 피해요. 그리고 근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분이 여성으로서 왜 이러실까 싶을 정도로 본인 입으로 누가 밝힌 게 아니라 나는 나팔관 유착으로 임신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낙태를 한 적도 없다라고 다 죄송하다. 본인을 다 내려놓고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했구나. 네, 본인이. 그랬는데도 본인이 인정은 했지만 이게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본인이 이때 나는 우울증 이런 걸로 심해서 심신이 미약하여 이런 실수를 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했지만 죄질이 나쁘다 해서 이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가 있죠. 전 변호사님, 이런 거짓말로 태진아 씨도 그렇고 이루 씨도 그렇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는 뭐 충분히 상상이 가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물질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더할 것 같은데 뭐 명예훼손되는 거는 물론이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것 같아요. 실제 태진아 씨는 최 씨로부터 받은 상처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이루와 우리 가족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서 힘들어했다. 그런 심정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작사가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태진아 씨한테 용서를 구하다가 협박을 하는 또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더 확실한 물증이 됐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울증이다 어쩐다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세워놓고 봐서 우울증 아닌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우울해요. 이런 걸 가지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말이 안 되죠. 당시에 이 최 씨가 각서를 하나 공개합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사가 일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 내용까지 써서 각서를 공개했는데 바로 1시간 뒤에 그때 정말 이게 파도를 탔었는데 1시간 뒤에 나 이거 다 작성된 각서에 사인만 한 거다. 이거 태진아 씨가 말하자면 시킨 거다. 이렇게 했었어요. 하자 그때 별 수 없이 또 태진아 씨가 그동안 최 씨와 나눈 문자와 통화 내용을 녹취한 걸 공개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 각서의 내용을 설사 태진아 씨가 다 작성을 했다 해도 그 문자의 내용이나 녹취의 내용이 각서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해서 이제 최 씨는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 논란에서 모든 거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일부는 진실이 있었다 해도 그냥 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됐죠.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모함 때문에 피해를 그러니까 완전히 무고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 부자가 가요계에서 꽤 이제 큰 별인 태진아 씨를 포함해서 명예가 그냥 바닥으로 실추했던 진실공방, 진흙탕 싸움인데 저는 이 최 씨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최 씨도 그냥 일반 여성은 아니에요. 연예계에서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히트곡 제조기로 작사를 꽤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창정 씨 노래, 엄정화 씨 노래, 핑클 노래 히트곡 안에 이 최 씨의 작사들이 꽤 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드라마 OST를 워낙 또 히트시켜서 상도 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10년 즈음 해서 왜 이런 이제 우울한 심리 상태가 됐는지 개인사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대목이 너무 좀 처절하고 정말 이 그 부자들에게 너무 큰 해를 끼친 것이 뭐 징역까지 받게 됐으니까 이제 전과를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걸리니까 이후에도 뭐 소회를 계속적으로 뭐 얘기를 했겠죠. 아들이 또.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태진아 씨가 조금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분이 뭐냐면 이루 씨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굉장히 강경하게 최 씨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아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진아 씨가 두고두고 당시로서는 아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진실이 밝혀진 뒤에는 태진아 씨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연예계 선배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로서 그러했구나라고 좀 심정적 이해를 받았죠. 뭐 이거는 법원의 판결까지 난 거지만 최영일 평론가님 다음 거는 글쎄 의혹이 이제 제기됐는데 그게 글쎄 강력범죄인데 자작극 의혹이 좀 제기됐어요. 의혹이 많이 있었고요. 이거 뭐 법정 판결이 난 사안은 아닌데 지금 이지현 씨라고 2000년에 특히 남성들에게 좀 유명한 영화 있어요. 미인이라는 영화인데 파격적인 에로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데뷔 때부터 저 굉장히 아름다운 여배우가 누구야? 이지현 씨가 이제 데뷔 때 그런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이건 2006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지현 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탄 채 괴한들에게 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뺏겼고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수갑이 채워졌다. 뒤로 이렇게 수갑이 채워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미모의 여배우인데 그런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괴한이 하는 사이에 이 이지현 씨가 굉장히 좀 머리가 슬기로운 것 같아요. 주유구의 문을 열면 모든 차량의 잠금장치가 해제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잠금장치가 풀렸을 것을 알고 이 수갑 묶인 손목으로 문을 비틀어 열고 문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밀어서 문이 열리니까. 그리고 이제 도움을 청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인터넷이 있던 시대니까 또 일부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게 요즘에 너무 좀 이슈가 없다 보니까 자작극을 꾸민 게 아니냐. 이런 또 굉장히 좀 이제 악플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지현 씨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수갑 차고 차문 열 수 있나? 또는 뭐 어떤 차량이 주유구를 열면 정말 다 잠금장치가 풀리나? 예. 그런데 이제 수입 외제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지연 씨의 차량은 주유구가 열리면 잠금장치가 풀리는 게 맞았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악플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었던 그 정황에 대해서는 진위가 법적으로 딱 가려지지 않은 이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탈출 당시의 CCTV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유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그렇죠. 해서 이 사건이 알려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거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손이 이제 뒤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뒤로 잠긴문을 풀고 또 그러고 이제 차 밖으로 나왔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생사의 기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굉장히 인간의 어떤 잠재된 굉장한 힘이 나와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싶고. 근데 이게 왜 그때 노이즈 마케팅 얘기가 나왔냐면 요 시기가 2006년에 영화 스승의 은혜라는 그것의 이제 개봉 시점이에요. 개봉을 앞두고 홍보 활동을 할 때인데 생각보다 이제 영화 홍보가 안 되니까 이지연 씨가 이제 영화 홍보를 위해서 이런 자작극을 펼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랬던 것은 아무래도 처음에 내 차는 그거 주유소 뭐 주유구 연다고 안 열리는데 뭐 이런 거랑 아니 수갑 뒤로 채워졌는데 뭐 이 가녀린 여배우가 어떻게 탈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이었겠지만 분명히 이제 당시의 소속사는 정말로 아니다. 굉장히 그 생사의 그 기로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한 거다. 그런데 이런 악플들이 또 한 번 그 이제 그 고통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이었으면 이지연이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여배우기 때문에 비밀 수사를 하고 있었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라면은 알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일로 이게 이렇게 알려져서 이 영화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 또 한 번 납치가 될까 봐.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두려운 상황인데 이런 억측은 자제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을 올렸었죠. 그러니까 홍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자작극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지연 씨가 얻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렁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량 뒷좌석에 있었던 거잖아요. 수갑을 찼어도 손가락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충분히 몸을 돌려가지고는 문 열 수 있어요. 차문 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자작극이라고 하는 거는 팬들이 너무 지나친 억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당시에 홍 기자님 이때예요. 뭔가 이제 마케팅 목적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꾸며가지고 하는 것들이 왕왕 이렇게 좀 들킨 적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토크쇼 같은 게 되게 유행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미료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했던 일을 조미료를 이제 가득 쳐서 토크쇼 용어로 이제 얘기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이 조금 이제 지금만큼은 아니어도 처음에 굉장히 이제 활발할 때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리 하나에 레시피를 올려도 이게 너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누리꾼 거를 뭐 차용했다든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연예인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이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니면 연예인끼리도 저번에 무슨 토크쇼 나와서 그 얘기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의 또 폭로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머 코드로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조미료를 친 자작극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좀 받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납치됐다가 풀려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러 많이 가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마케팅으로 쓸만한 재료는 아닌 거. 아니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젊은 여성에 대한 이 성적인 가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장난이라고 해도 아까 장난으로 애 없어졌어요. 200명 경찰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시점인데 살아서 나온 것은 우린 박수를 쳐줘야 돼요. 이 기지가 아니었으면 어떤 비극으로 이어졌을지 모르잖아요. 살아나와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 누리꾼들의 악플들은 2차 가해, 3차 가해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로 뭐 수상한 정황이나 자작극의 정황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경찰도 CCTV를 확인하고 이것은 납치가 맞는데 용케 살아나왔다. 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된 사건을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선서식만 남기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일사천리로 아들 모르게 처리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의지가 분명히 반영된 게 확인되는데 왜 아버지 탓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스티브 유 씨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군대 가기 싫었다. 팬들을 속였다. 마지막에 내 마음이 정말 흔들렸다. 싸이 씨가 2번 군대를 갈 때요. 마지막에 며칠 버티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부인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나 갔다 왔는데 또 가는 건 너무하지 않니? 피해볼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당신 싸인데 너무 후지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해서 경각을 하고 군대를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결심이 남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나 청년이면 군대를 피할 방법이 있으면 가지 말까? 평생에 그게 짐이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상징적인 사건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끊임없이 사죄를 하다 보면 들어오는 날이 열릴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여론전의 방식은 아니라고 좀 공고를 드리고 싶네요. 계속 일관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 거짓말 뭐 군대 가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진아 씨 관련해가지고요. 그 작사가 이분은 아예 실형까지 산 경우거든요. 실형 2년 받고 이제 가석방이 되긴 했지만 여튼 실형 수감됐었죠. 그 작사가 최 씨였는데 실제로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 그 태진아 씨 아들 이루 씨랑 교제를 했던 건 맞습니다. 교제를 했던 건 맞는데 당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교제를 놓고 태진아 씨가 협박을 한다, 폭언을 한다. 이거를 폭로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이 태진아 씨한테 1억 원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더 이제 추가 폭로를 하겠다. 근데 이제 태진아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고 이제 수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맞섰습니다. 하니까 또 다시 한 달 뒤에 2차 폭로가 나오는데 강도가 세집니다. 내가 이루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었는데 낙태를 종용해서 내가 낙태를 강제로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법정에서 보니까 이것도 거짓이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언론에서도 저도 그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지만 사귄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임신한 적이 있고 낙태한 적이 있으면 혹시 기록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그 얘기는 피해요. 그리고 근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분이 여성으로서 왜 이러실까 싶을 정도로 본인 입으로 누가 밝힌 게 아니라 나는 나팔관 유착으로 임신을 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낙태를 한 적도 없다라고 다 죄송하다. 본인을 다 내려놓고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했군요. 네, 본인이. 그랬는데도 본인이 인정은 했지만 이게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본인이 이때 나는 우울증 이런 걸로 심해서 심신이 미약하여 이런 실수를 했다. 잘못을 저질렀다 했지만 죄질이 나쁘다 해서 이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가 있죠. 전 변호사님 이런 거짓말로 태진아 씨도 그렇고 이루 씨도 그렇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는 뭐 충분히 상상이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물질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더할 것 같은데 뭐 명예훼손되는 거는 물론이요.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것 같아요. 실제 태진아 씨는 최 씨로부터 받은 상처, 영심에서 잇따라 패소를 한 거고 지금 상고심에 계류 중이기는 한데 글쎄요. 이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지금 우선은 여론을 나한테 유리하게 모아보겠다 그런 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여론이 쉽게 모아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은 2015년에 왜 아프리카 TV 생각나세요? 그 오디오 꺼진 줄 모르고 욕설이 나와가지고 이게 진정성이 있냐 논란이 있었고 2002년에도 군대를 가겠다고 했다가 입대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신청한 시민권이 나왔을 뿐 입대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 했는데 이 말하기 며칠 전에 미국 총영사관에서 국적 포기 선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팬들의 불신감은 이래저래 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아버지의 나라에 못 가느냐라고 내 아들들이 얘기를 해서 내가 무슨 범죄자처럼 그 아들들한테 보여주는 그게 이제 본인이 가슴이 아프다는 건데 정확히 말해서 스티브 유죠.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고 스티브의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유승준 씨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강권을 해서 가족을 택한 거지 내가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성년이 아니었거든요. 시민권을 취득하면 병역 기피가 되는 결과를 모르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상가족이 될까 봐 이상가족을 만들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유승준 씨가 지금 하와이로 이주하기 전에 10년을 중국에서 살았어요.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아버지는 미국에 있었어요. 이미 떨어져 살았어요? 네, 이미 1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꾼들은 물론 이제 하나하나가 다 못마땅한 상황이지만 제일 못마땅한 건 이겁니다. 왜 연초부터 또 스티브 유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군에 간 그 자식들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부모님의 마음, 또 군대 가서 고생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걸 놓고 왜 나에게만 가혹해. 16년 너무 길어. 이제 이게 맞지 않다는 거고 사과문에는
이제 사과문에 쓰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요번에 그 장문에 그 글을 유승준 씨가 올렸는데 거기에 오해와 편견, 오해와 거짓으로 편견이 이루어졌다. 그 오해와 거짓을 풀겠다. 편견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해, 편견, 다만, 하지만 이런 말은 사과문에 맞지 않다.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사과하고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는군요.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법정까지 서가지고 이제 내가 그걸 영향을 미쳤다. 내가 사실상 결정한 거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리겠죠. 마음에 걸리지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이 법무부에서 밝힌 사실을 보면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절차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 가서 선서식에 참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전에 깊고 푸른 밤이라는데 불법 체류하던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그린카드를 따기 위해서 안성기 씨가 처절한 연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전 스티브 유고 이제 미국에 충성을 다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절차만 남겨놓고 그 앞에는 다 진행됐는데 아버지가 대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나 미국 시민이 되겠다 의사도 밝히고 서명도 하고 절차를 다 거치고 이제 유 씨의 소식이 홍 기자님 잊을만 하면 날라오는데 또 한 번 날라왔어요, 미국에서.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밝힌 거는 본인의 아버지가 이제 방광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그 본인의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돌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지난해 2015년 10월부터 이 비자 발부 거부, 그 취소 소송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벌이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2월에 아버지가 이 법정에서 그 증언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증언도 하고 나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방광암에 걸린 거 아니냐. 너무 죄송스럽다. 전화해서 그냥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한국행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일부 또 누리꾼들은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뭐 벌써 만 16년 2월 되면 만 16년인데 조금 가혹한 거 아니냐 동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이 여론은 아니 아버님이 아프시면은 그것에 대한 것이 왜 한국행으로 이어지느냐 왜 이렇게 모든 사안들을 한국행으로 연결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오히려 심기를 불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승준 씨가 이제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한국에 아버님은 LA에 계세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되지 않는 게 뭐냐면 유승준 씨가 이제 근황을 밝혔는데 유승준 씨는 미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로 또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가장 인기를 얻었었던. 그런데 아버지는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거고요. 가족은. 본인은 최근에 하와이로 이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이는 이제 미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태평양에서 좀 중국 가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이 LA로 가려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아버님의 방광암이 걱정이 되면 LA에 살면서 아버님을 간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우리나라 누리꾼들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그럼 이해가 되는 거죠. 한국에 가야 하는 건 무슨 이유를 대고 있냐면 저는 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이 컸고 아빠는 왜 아빠의 나라에 가지를 못해?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승준 씨의 주장으로는. 그래서 이 안타까운 건 이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자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돌리고 있는 것은 일부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소송을 할 때 아버지가 법정에서 자, 승준이가 이 미국 시민권 취득을 결정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들에게도 강권했고 군대 가지 말고 시민권 따라. 너 저 먼 나라에서 군복무하고 있으면 이 부모는 어떡하냐 하면서 매달렸고 자신이 강권해서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자기 결정이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향이었다라고 이 법정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좀 여론을 조금 좀 모아보려는 거였을까요? 네, 여론을 좀 모아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이제 외국 국적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발급해달라 영사관에다 신청을 했더니 그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고 뭐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여론을 감안해가지고는 뭐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승준 씨가 1심하고 2심 아물지 않을 것이다.
저뿐만 아니라 이루와 우리 가족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서 힘들어했다. 그런 심정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작사가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태진아 씨한테 용서를 구하다가 협박을 하는 또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더 확실한 물증이 됐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울증이다 어쩐다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세워놓고 봐서 우울증 아닌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우울해요. 이런 걸 가지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말이 안 되죠. 당시에 이 최 씨가 각서를 하나 공개합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사가 일을 내가 포기하겠다. 이 내용까지 써서 각서를 공개했는데 바로 1시간 뒤에 그때 정말 이게 파도를 탔었는데 1시간 뒤에 나 이거 다 작성된 각서에 사인만 한 거다. 이거 태진아 씨가 말하자면 시킨 거다. 이렇게 했었어요. 하자 그때 별 수 없이 또 태진아 씨가 그동안 최 씨와 나눈 문자와 통화 내용을 녹취한 걸 공개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 각서의 내용을 설사 태진아 씨가 다 작성을 했다 해도 그 문자의 내용이나 녹취의 내용이 각서와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해서 이제 최 씨는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 논란에서 모든 거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일부는 진실이 있었다 해도 그냥 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됐죠.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모함 때문에 피해를 그러니까 완전히 무고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 부자가 가요계에서 꽤 이제 큰 별인 태진아 씨를 포함해서 명예가 그냥 바닥으로 실추했던 진실공방, 진흙탕 싸움인데 저는 이 최 씨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최 씨도 그냥 일반 여성은 아니에요. 연예계에서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히트곡 제조기로 작사를 꽤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창정 씨 노래, 엄정화 씨 노래, 핑클 노래 히트곡 안에 이 최 씨의 작사들이 꽤 있고 2000년대 초반에는 드라마 OST를 워낙 또 히트시켜서 상도 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10년 즈음 해서 왜 이런 이제 우울한 심리 상태가 됐는지 개인사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대목이 너무 좀 처절하고 정말 이 그 부자들에게 너무 큰 해를 끼친 것이 뭐 징역까지 받게 됐으니까 이제 전과를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남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걸리니까 이후에도 뭐 소외를 계속적으로 뭐 얘기를 하겠죠. 아들이 또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태진아 씨가 조금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분이 뭐냐면 이루 씨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굉장히 강경하게 최 씨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아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진아 씨가 두고두고 당시로서는 아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진실이 밝혀진 뒤에는 태진아 씨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연예계 선배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로서 그러했구나라고 좀 심정적 이해를 받았죠. 뭐 이거는 법원의 판결까지 난 거지만 최영일 평론가님 다음 거는 글쎄 의혹이 이제 제기됐는데 그게 글쎄 강력범죄인데 자작극 의혹이 좀 제기됐어요. 의혹이 많이 있었고요. 이거 뭐 법정 판결이 난 사안은 아닌데 지금 이지현 씨라고 2000년에 특히 남성들에게 좀 유명한 영화 있어요. 미인이라는 영화인데 파격적인 에로신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데뷔 때부터 저 굉장히 아름다운 여배우가 누구야? 이지현 씨가 이제 데뷔 때 그런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이건 2006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지현 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탄 채 괴한들에게 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뺏겼고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수갑이 채워졌다. 뒤로 이렇게 수갑이 채워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미모의 여배우인데 그런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괴한이 하는 사이에 이 이지현 씨가 굉장히 좀 머리가 슬기로운 것 같아요. 주유구의 문을 열면 모든 차량의 잠금장치가 해제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잠금장치가 풀렸을 것을 알고 이 수갑 묶인 손목으로 문을 비틀어 열고 문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밀어서 문이 열리니까. 그리고 이제 도움을 청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인터넷이 있던 시대니까 또 일부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한 게 요즘에 너무 좀 이슈가 없다 보니까 자작극을 꾸민 게 아니냐. 이런 또 굉장히 좀 이제 악플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지현 씨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수갑 차고 차문 열 수 있나? 또는 뭐 어떤 차량이 주유구를 열면 정말 다 잠금장치가 풀리나? 그런데 이제 수입 외제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지현 씨의 차량은 주유구가 열리면 잠금장치가 풀리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악플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었던
그 정황에 대해서는 진위가 법적으로 딱 가려지지 않은 이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탈출 당시의 CCTV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툭 튀어나와가지고 주유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그렇죠. 해서 이 사건이 알려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거기서 시작이 된 그렇죠. 손이 이제 뒤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뒤로 잠긴문을 풀고 또 그러고 이제 차 밖으로 나왔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생사의 기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굉장히 인간의 어떤 잠재된 굉장한 힘이 나와서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싶고, 근데 이게 왜 그때 노이즈 마케팅 얘기가 나왔냐면 요 시기가 2006년에 영화 스승의 은혜라는 그것의 이제 개봉 시점이에요. 개봉을 앞두고 홍보 활동을 할 때인데 생각보다 이제 영화 홍보가 안 되니까 이지연 씨가 이제 영화 홍보를 위해서 이런 자작극을 펼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랬던 것은 아무래도 처음에 내 차는 그거 주유소 뭐 주유구 연다고 안 열리는데 뭐 이런 거랑, 아니 수갑 뒤로 채워졌는데 뭐 이 가녀린 여배우가 어떻게 탈출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 때문이었겠지만 분명히 이제 당시의 소속사는 정말로 아니다. 굉장히 그 생사의 그 기로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한 거다. 그런데 이런 악플들이 또 한 번 그 이제 그 고통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우리가 노이즈 마케팅이었으면 이지연이라는 이름을 알리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여배우기 때문에 비밀 수사를 하고 있었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라면은 알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일로 이게 이렇게 알려져서 이 영화에 대한 PF는 아니라 앞으로 또 한 번 납치가